출산 후에 제가 피부가 더 예민해졌어요. 우울함이, 불안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나는 젤란가? 진보란가? 아니면은 엄마인가? 이게 되게 많이 혼돈스러웠어요. 일단 우리가 임신을 하면 출산 예정일을 잡잖아요. 근데 그 출산 예정일보다 저는 5일 정도 늦게 출산을 했어요. 진통이 그때 왔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가진통인가? 진통인가? 그냥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가? 이런 증상들이 막 생겨요. 저는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배가 밤에 잘 때 싸르르르 생리통처럼, 생리통이 없으신 분들은 또 잘 모르겠죠? 근데 배가 싸르르르 아파요. 이게 가진통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주 전부터. 그리고 1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그런 반응만 있고 밤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슬슬 진짜 마음의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어. 그럼 예정일이잖아요. 근데 아예 진통이 없어. 그 생리통 같았던 그 통증도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상하다. 나 출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이렇게 또 4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4일을 지냈고 광장시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시장에 가가지고 막 빈대떡 먹고 하는 와중에 갑자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저는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리통이 정말 최고조일 때 정말 토할 것 같고 밑으로도 나올 것 같고 이런 때가 있어요. 배가 너무 막 아프고 진짜 차라리 죽고 싶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광장시장을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갑자기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 일단 가긴 가야 되니까 거길 가야지 뭐 화장실을 가든 병원을 가든 하니까 중간에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갔어요. 이러다가 나 진짜 애 낳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통증이 옵니다. 이때가 가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애기 낳기 전에, 진통이 오기 전에 아니면 진통이 온 후에 이슬이라는 게 비친다고 하는데 저는 이슬이 뭐야? 도대체 이게 이슬? 이렇게 그 큐어 젤리? 그런 것 같은 그런 건가? 그렇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피가 비치는 거더라고요. 이제 피랑 약간 젤리 같은 무언가가 이렇게 믹스돼가지고 피 색깔의 젤리, 근데 피 색깔인데 약간 갈색빛이 도는 젤리가 이렇게 저는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이슬인지 아니면 그냥 분비물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했더니 패드를 한 번 갈 정도의 피가 나온다. 그게 이슬이다. 약간 이런 정말 이렇게 눈으로 이게 이슬이구나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정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슬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동대문 가기 전날 저는 이슬이 비쳤어요. 배가 너무 아픈데 이렇게 가진통이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운동을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사실 출산 예정일 전날에 등산도 갔었어요. 부부젤라 채널에 그 등산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만삭에 산책로 같은 약간 등산로를 이렇게 갔어요. 운동 삼아.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렇게 원단시장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 날이 혁이님 동생이 이제 대학 면접을 볼 일정이 있어서 정말 아침에, 완전 아침에, 왜냐면 대부분 진통이나 출산 그 신호가 밤에 온대요. 밤에 그 호르몬이 막 엄청 활발하게 분비를 해서. 근데 저는 혁이님이 나 동생 금방 데려다 줄게. 여기 수원이었거든요. 데려다 주는 데가. 20분이면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시간에. 그래서 갔다 와 이러고 밖에 있는 소파에 나와서 이제 이불이랑 비계 들고 여기서 자다가 이따 혁이 오면은 같이 맛있는 거 시켜 먹어야지 이러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자고 한 10분 지나니까 갑자기 또 그 아픈 생리통이 엄청 최고조의 생리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다 왜 이러지? 이러고 돌아 누웠어요. 이렇게 돌아 누웠는데 화장실 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가자 해가지고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딱 앉는 순간 갑자기 피가 주르륵 쏟아진 거예요. 이게 뭐지? 왜냐면 이슬은 또 젤리같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생피가 주르륵 나오니까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배가 너무 아파. 그래서 어떡하지? 왜 이러지? 하고 있는 와중에 양수가 터진 거예요. 원래 가장 좋은 상황은 배가 아프네. 이게 진통이구나. 점점점 아프네. 시간이 줄어드네. 병원에 가야겠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기도 전에 극한의 통증과 양수가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변기에 앉아있는데 주르륵 진짜 수도꼭지를 이렇게 살짝 연 것처럼 양수가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내 플랜에는
양수가 먼저 터진다라는 플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임신 중이시거나 임신을 준비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산모 패드를 꼭 준비해 두세요. 가까운 데 준비해 두시거나. 저는 그때 너무 당황을 해서 일단은 아기를 많이 낳아봤던 친척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다행히 핸드폰을 내가 들고 들어간 거야. 너무 다행이지. 그래서 언니, 나 양수가 터진 것 같아. 피가 잔뜩 나왔어. 어떡하지 하니까 빨리 119를 부르라는 거예요, 언니가. 진통이 오네 이때도 119를 타고 가는 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대요. 베스트래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좋다고 하고, 저는 양수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급하게 119에 전화를 했더니 깨끗한 패드나 생리대를 빨리 대라는 거예요. 세균에 감염이 된다고. 근데 없어.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제 친구가 조금 일찍 우리 로아 기저귀를 선물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맞다, 기저귀가 있었지 하고 옹기종 찾아가지고 박스를 뜯어가지고 또 그걸 뜯어가지고 이제 대고 속옷을 입고서 변기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고 119 대원분들이 전화가 또 왔어요. 혹시 혼자 걸어서 나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가 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해서 네, 혼자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옷을 빨리 급하게 입고 양말을 신고 잠옷 그대로 갔어요. 그냥 외투만 입고서 나갔는데 그 구급 대원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차를 타고 의자라고 하나, 침대 있죠? 그 구급차 안에 있는 침대에 누우실래요? 하는데 아니요, 그냥 제가 앉아서 갈게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앉아야지 뭔가 눌려가지고 양수가 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갈게요 해서 앉아서 가는데 진통이 이게 계속 아프다, 괜찮네? 좀 있다가 또 아프다, 괜찮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도착을 하자마자 구급대원 선생님께서 무조건 누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웠어요. 그리고 제가 양말을 아마 챙겨갔을 거예요. 하나 더, 수면 양말을 손에 이렇게 쥐고, 핸드폰이랑 이렇게 수면 양말을 손에 쥐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진짜로 문이 탁 열리자마자 병원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원에서 그날 하필 행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한 1530명 정도 계셨던 거예요. 병원 앞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냐면 119가 삐용삐용 하고 왔으면 궁금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이러고 내리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사람들을 뚫고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굉장히 창피해서 눈을 꼭 감고 그냥 나는 임산부다, 나는 아기를 낳으러 가고 있다, 괜찮다 이러면서 창피하다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주차장에 내려가서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층마다 서가지고 층마다 사람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면 양말을 곧게 잡고 사람이 이제 타야 되니까 제 침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침대가 내렸다가 사람이 타시고 침대가 다시 들어오고 또 사람이 내리거나 타면 또 침대가 나갔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나갔다 들어왔다를 눈 감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민망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가면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는 유튜버니까 뭐 어쨌든 관심에 대해서 관종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일반 분이 그러셨으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눈물 났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랬고,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갑자기 앉혀주시더니 이제 혼자 걸어가실 수 있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혼자 걸어갈 걸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산하는 그 출산실에 가가지고 그 층이 따로 있거든요. 출산하는 데는 이제 아기 태동 검사를 해요. 아기가 지금 출산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태동 검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혁이가 왔어요. 근데 혁이가 미안해서 막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막 나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눈물 날 것 같은데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근데 나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미안해서 자기 괜찮아, 양수 터지는 일이 많대, 자주 있대 이러면서 태동 검사를 하는데 배가 아프다 이러다 또 괜찮아지고, 이제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부부젤라 채널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그 상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통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져서 출산하는 방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 링거를 잡고 아프다 이러면서 갔어요. 가서 누웠는데 이제 그때부터 진통이 아프네. 그리고 내진을 해요. 아직 1cm밖에 안 열렸어요. 이제 유도분만제를 넣을게요 해서 유도분만제를 투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진짜 배를 자궁을 칼로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도리는 느낌? 생리통이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막 미치겠다 하는데 이게요 5시간을 했는데 1cm가 열린 거예요. 그렇게 진통을 5시간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못하겠는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자기야 나 못하겠어. 근데 혁이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막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물 계속 주고 막 하는데 자기야 나 못하겠어. 제발 나 그냥 나 무통주사 좀 그냥 꽂아달라고 하면 안 돼? 제발 부탁 좀 해줘. 막 이러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는 되게 나약한 자혈암이구나를 거기서 이제 확신을 했고요.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한 번 더 내진해 볼게요 해서 했는데 그때도 안 열렸어요. 거의 1시간을 더 했는데 3시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그냥 제왕절개 할게요. 제발 제왕절개 수술해주세요를 제 입으로 말을 했어요. 혁이도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냥 수술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술 준비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는 대로 또 걸어서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수술 때 제가 눕고 유두부는제를 빼면 금방 또 이 진통이 금방 약해져요. 그리고 금방 무통주사를 놔주시거든요. 그럼 또 금방 이 통증이 없어져요. 근데 혁이한테 선생님이 10명 중에 8명, 6명이라 그랬나? 6명은 제왕절개를 한대요. 자연분만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선택했다고. 왜냐면 대부분 시댁이나 뭐 친정 어른분들이나 아니면 남편이 자연분만을 애기한테 그게 좋다고 강요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진짜 사람 잡다가 나중에 수술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 애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해져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너무 잘 선택하셨다고 칭찬을 해줘서 여기가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저한테는 아직도 그거를 막 말을 해요. 선생님이 그때 너무 잘 선택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상처를 보기 전에 여길로 어떻게 아기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작게 수술이 됐어요. 정말 예쁘게 잘 수술이 됐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수술 크기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케어 스티커 그 밴드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어차피 뭐 속옷에 가려지니까 저는 이미 여기 엉덩이 뒤쪽 꼬리뼈 쪽에 수술 자국이 하나 크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려지니까 괜찮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배는 제가 정말 초기부터 열심히 관리를 해가지고 배는 안 터졌어요. 그리고 혁이님이 그 튼살 크림이랑 오일을 발라주셨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엉덩이가요 다 터졌어요. 저는 엉덩이가 터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배가 더 많이 나왔고 엉덩이는 조금밖에 살이 안 쪘는데도 엉덩이가 터져버렸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 뒤늦게 관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조금 나왔을 때부터 무조건 골고루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 제왕절개를 하는데 제가 그 전날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고 걱정 반, 기대 반 어떻게 생겼을까? 혁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숨도 못 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선생님 제발 저 좀 재워주세요. 부탁드리고 저 좀 재워주세요 해서 선생님 저를 수면마취제로 재워주셨어요. 근데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너무 개운하고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나는 이제 이 하반신 마취를 척추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 배의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거는 진짜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깼는데 아직 이 척추 무통주사는 꽂혀 있고 그때 제 기억이 깼는데 로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예요?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세요.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수면 마취하고 나서 깨면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상황이 병실에 있었고 저는 특실?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혁이가 좀 힘들었으니까 혼자 그리고 좀 어쨌든 직업 특성상 다른 분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조금 불편할 것 같았어요. 혁이님이랑 저희가 이렇게 병실은 어떻게 하지? 어디로 하지? 이런 걸 상담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혁이님이 또 다른 데 있던 사이에 벌어져서 다행히 혁이님이 조금 이렇게 따로 저를 분리할 수 있는 방으로 좀 큰 방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혁이님은 제가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까지 계속 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에 큰 침대가 있는 대로 해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제왕절개하면 이렇게 꽉 붙여놓고 모래주머니 이렇게 얹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제거했을 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간호사님이 눌러가지고 오루를 배출시킨다. 저는 이런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때 너무 아프다. 사실 저는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모래주머니 다시 얹는 것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아팠을 때는 그때 화장실 갈 때 그때가 최대의 난관이었어요. 갈 때 이제 째가지고 꼬매놓은 데를 이렇게 부여잡고 해서 힘을 주는데 이게 힘줄 때도 아프고 내 마음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시가.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3일 정도가 고생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좀 불편하고 아프고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출산하고 다음날 아기 보러 간다고, 이게 엄마잖아요, 제가. 그리고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었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떻게든 나는 지금 당장 봐야겠어. 왜냐면 이 입체 초음파 사진도 그거를 돈 주면은 애기 입체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도 해볼까 막 너무 궁금해서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 초능력같이 아픈데 이틀째 어떻게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링거를 짚고 혁이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아파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애기 신생아실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로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이 나거나 이러진 않았고,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애기가 바뀐 건 아니겠지?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왜 이렇게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것 같지? 약간 시아버지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로아가. 그래서 시아버지 완전 판박이네. 내 애는 맞는 것 같은데 예쁘다.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게요, 정말 짧은 시간에 막 이렇게 막 희비가 교차했고, 그리고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아기를 봤을 때 눈물이 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병실에 올라와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한 5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리원에 퇴소를 해서 들어갔죠. 오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출산했다고 아기 나왔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오로가 저는 한 3주까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대를 계속 차고 있었어야 됐어요. 큰 생리대를. 근데 그 디펜스 팬티, 요실금 팬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진짜 편해서 저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도 일주일 정도는 그걸 계속 입었던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밤에 약 많을 때 좋겠더라고요. 그랬고, 요즘 애기들이 태지가 없게 나온대요. 많이 대부분이. 태지가 뭐냐면 애기들이 뱃속에 그 양수 안에 있으면서 애기들을 보호해주는 각질층이랑 기름막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양수 온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올라가가지고 태지가 싹 벗겨져서 나온대요. 녹아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태지가 대부분 이렇게 있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엄마들도 많아가지고 태지가 없게 나오는 애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저는 올해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서 로아가 너무 깔끔하게 주름 하나 없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그런 걸까? 사실 지금도 로아가 태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요, 몸에. 근데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기가 열을 담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아직 태열기도 있어가지고 얼굴이 맨날 엉망이 됐다가 돌아왔다가 엉망이 됐다 돌아왔다 하고 있어요. 한 달 검진을 갔었어야 돼요. 아기 낳고 한 달 뒤에 검진을 하거든요. 산모가 완전히 회복이 됐나, 자궁이 회복이 됐나, 상처는 어떤가, 그거를 검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일 얼추 끝내놓고 갈 건데, 아마 저는 지금 이제 루아의 동생을 만들 수 있는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할 거예요. 한 5년 뒤쯤 만약에 갖는다면, 제가 능력이 되면 5년 뒤쯤 생각하고 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너무 소중해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나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 안 좋을수록 더 파이팅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다잡아서 인생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세상의 엄마들은 다 너무 위대하고요. 너무너무 다 존경스러웠고,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 그냥 엄마들이 아닌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젤라또들도 다 너무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을 이 소중한 젤라가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열심히 만들어서 또 가져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